자, 1번입니다. 자,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는 읽어봤다고 가정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구성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형질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형질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는 가를 발현하고요. 2번은 나를 발현하고 3번은 나를 발현하고 4번은 가를 발현하고 6번은 나를 발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 가계도 분석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유전자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먼저 가유전자에 대한 우열관계를 한번 보면 지금 어떤 우열관계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열관계를 파악하려면 가와 가 사이에서 정상인애가 태어나거나 정상인애와 정상인애 사이에서 가를 발현하는 사람이 태어날 경우에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가계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 유전자에 관해서만 보면 지금 4번과 5번 사이에서 나를 발현하는 딸이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우성이다? 그렇죠. 정상이 나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 유전자는 대문자 T가 되고 나 유전자는 소문자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열 관계를 찾고 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우열인 아빠로부터 태어난 딸은 무조건 우성형질을 발현할 겁니다. 자, 보니까 어딜 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5번과 6번을 보니까 자, 5번은 우성인 형질인 아빠인데 1호부터 태어난 딸이 열성이 나왔죠. 그래서 나 유전자는 어디 있다? 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가 유전자와 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 유전자도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염색체에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유전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유전자형을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성원 밑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6번은 유전자형이 소문자 T, 소문자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소문자 T는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았을 거니까 4번, 5번도 소문자 T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5번은 지금 나 유전자에 대해서 정상을 발현하고 있으니까 대문자 T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소문자 T, 소문자 T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2번도 소문자 T, 소문자 T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3번 구성원을 보니까 소문자 T, 소문자 T니까 1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T, 소문자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다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가유전자에 대해서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일인데 자, 우리가 이 가계도만 보고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건을 보시게 되면 구성원 2는 대문자 H와 소문자 H 중 한 가지만 가진다. 자, 그러면 구성원 2는 순종이다, 잡종이다? 그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원 2가 대문자 H일 수도 있고 소문자 H, 소문자 H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 유전자와 나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구성원 2가 대문자 H라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으면 자, 구성원 4한테도 무조건 소문자 T 위에 대문자 H가 같이 가겠죠. 그 다음에 3번
에서도 대문자 H, 소문자 T가 같이 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3번과 4번은 대문자 H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대문자 H는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대문자 H가 발현돼야 되죠. 자, 근데 어때요? 3번과 4번의 표현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대문자 H, 대문자 H가 있었으면 무조건 대문자 H가 발현이 돼서 3번과 4번의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성원 2가 대문자 H, 대문자 H의 유전자형이 아니라 뭐였다? 그렇죠. 소문자 H, 소문자 H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전자형을 적어보면 여기 소문자 H, 소문자 H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4번도 소문자 H를 이렇게 줄 수 있겠죠. 3번도 소문자 H를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자, 구성원 2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H를만 갖고 있는데 뭐가 발현이 됐어요? 그렇죠. 정상이 발현이 됐죠. 자, 그 말은 정상이 소문자 H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유전자는 대문자 H인 걸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가 우성이고 소문자가 열성이니까 이렇게 우열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가 성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도 알고 우열 관계도 알기 때문에 이제 뭘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형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1번은 가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적게 되면 얘는 가를 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 H가 있어야겠죠. 그죠? 대문자 H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대문자 H를 적어야 되는데 대문자 T에 연관되어 있는지 소문자 T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자, 구성원 3을 보시게 되면 얘는 정상을 나타내니까 소문자 H가 있어야 되죠. 2개. 자, 그러면 1번의 유전자형도 이렇게 소문자 H, 소문자 T가 같이 연관돼 있고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얘는 가를 발현하니까 대문자 H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성원 4를 보시게 되면 얘도 가를 발현하기 때문에 대문자 H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소문자 H가 이렇게 2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 6을 보시게 되면 얘는 정상이잖아요. 가유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소문자 H가 이렇게 2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형을 다 파악했으니까 이제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보기 기억을 보시게 되면 가는 우성형질이다. 가는 우성형질. 맞죠? 그 다음에 6에는 1로부터 물려받은 소문자 T가 있다. 자, 이 소문자 T는 요 4번. 여기서부터 온 거겠죠. 자, 그러면 소문자 H와 소문자 T는 아버지한테서 왔을까요? 어머니한테서 왔을까요? 그렇죠. 어머니한테서 여기 왔겠죠. 그래서 1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2로부터 물려받은 T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디귿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 중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4번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대문자 H, 대문자 T, 그 다음에 소문자 H, 소문자 T 이렇게 2종류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5번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소문자 H, 대문자 T, 그리고 소문자 H, 소문자 T 이렇게 2종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가와 나 중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써보면 이렇게 다 써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써놓고 보니까 자, 첫 번째. 자, 얘네들은 지금 가유전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가를 발현하네요. 그리고 대문자 T, 대문자 T가 있으니까 정상을 발현하네. 둘 중에 하나만 발현하네요.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얘네들을 보니까 소문자 H, 소문자 H 2개야. 그러면 정상을 발현하겠죠. 대문자 T, 소문자 T가 있으니까 정상을 발현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발현 안 하네. 그래서 X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를 보시면 얘는 가유전자에 대해서
가를 발현하고 그 다음에 나 유전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발현하네. 그죠? 그러면 얘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네 번째도 소문자 H가 2개 있으니까 정상이고, 그 다음 소문자 T가 2개 있으니까 나를 발현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발현하죠. 그래서 가와 나 중에서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